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에는 송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부자에겐 송이라는 이름의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하절색이라는 소문이 남원 땅에 파다했지요. 거기다 학문에도 뛰어나서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과거에 급제했을 것이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답니다. 해서 남원의 내로라 하는 집안 자제들이 모두 송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죠. 사내들은 매일같이 송부자 댁에 찾아와서는 송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뻘짓을 다했답니다. 그러나 송이는 그런 양반집 자제들이 성에 안착이 그지없었지요. 학문에 힘써야 할 사대부 청년들이 한낱 여인에게 푹 빠져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어서 돌아들 가시지요. 송이는 집 앞에 구름처럼 몰려든 양반 자제들을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얼러서 돌려보내곤 했답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어찌 사내들이 여인에게 아양을 떨러 몰려온답니까? 그것도 높은 집안 자제식이나 되어서요. 당당하고 고상한 남자를 원하는 송이에겐 다들 쭉정이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헌데 뱀 같은 눈빛의 선비 하나가 유난히 송이에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에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나주 목사 좋은 대감의 외동아들 조일생이라는 자였습니다. 이 전라도 땅이 넓다 해도 나만한 사내를 어디 가서 찾겠나? 그러니 송이 낭자, 그만 고집 부리고 나와 혼례를 치르도록 하게. 그러는 편이 낭자에게도 좋고 낭자의 아버님께도 좋을 것이니. 사실 조일생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능해 전라도 제1의 길이나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거기다 그의 부친 조대감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는지라 송이의 아버지 송부자조차 조일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조일생이 대문 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집안 전체가 비상이 걸렸지요. 그러나 송이는 조일생에게 시집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집안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아버지 송부자에게도 막말을 일삼는 등 거만하기가 하늘을 찔렀으니까요. 조선비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저희 집만 드나드시면서 도대체 언제 글 공부를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총명함만 믿고 공부를 등한시하다간 과거 급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군요. 그하하하, 송낭자가 내 걱정을 다 하는군. 기분이 좋구나. 허나 걱정할 필요 없네. 이 조일생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는 선비는 조선 팔도에 아마 없을 테니까. 조일생은 올해 안으로 장원 급제를 하겠다며 아주 호언장담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원 급제하면 송이를 반드시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취했던 조일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송이를 꼭 가져야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조선비님께서 장원에 급제하면 그때는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하하하, 벌써부터 그날이 기다려지는군.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장원이 되어 송낭자를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니 그때는 그대를 남편에게 설설기는 순종적인 여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뱀 같은 눈초리로 송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송이는 그 징그러운 눈빛에 소름이 쫙 끼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송이가 몸종 향수기를 데리고 저잣거리에 나왔을 때였지요. 온갖 행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이런저런 물건을 팔고 있는데 구석탱이에 송이의 눈을 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웬 청년 선비가 좌판에 책을 쌓아두고 팔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책 사시오. 이 세상에서 도통 쓸모라고는 하나 없는 이놈의 책을 사시오. 이렇게 선비는 아주 괴상한 말을 하며 서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송이는 웬만한 선비 이상으로 학식이 깊은 처녀였죠. 해서 책을 비하하는 말이 참으로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연유라도 알고 싶다는 생각에 저절로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지요. 이보시오. 보아하니 양반 출신인 것 같은데 어찌 그리 책을 험담하십니까? 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는지 연유나 좀 압시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소. 이놈의 책,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쌀이 나오길 하오. 밥이 나오길 하오. 허구한 날 시간만 잡아먹을 뿐 삶의 보탬이라곤 도무지 되지 않소이다. 그건 선비님이 책을 덜 읽어서 그런 것 아니겠소. 외람되지만 배움이 얕아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책의 내용에서 아무거나 말해보시오. 내 능히 대답할 터이니. 청년이 팔고 있는 책은 아주 어려운 유교 경전이었죠. 허나 송이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답니다. 해서 송이는 주자학 심성론의 난해한 이론을 하나하나 질문해 보았지요. 이것들은 웬만한 선비들조차 답변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선비는 송이의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답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심오하여 송이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죠. 놀랐습니다. 이렇게 학식이 높으신 분이 어찌하여 책을 경멸하십니까? 이유는 알거 없소. 이제 만족했으면 책을 살 거요, 말 거요? 그러고 보니 선비의 행색은 꾀죄죄한 것이 제대로 음식도 못 먹어본 사람 같았지요. 그래도 눈빛이 형형하고 이목구비가 단정한 것이 고고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선비의 정체가 궁금해진 송이는 웃돈을 주고 서책들을 모두 사들였지요. 고맙소. 이거면 당분간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려. 그나저나 책값으로 너무 많이 주신 것 아니시오? 아닙니다. 선비님의 학식에 감동하여 돈을 얹어드린 것이니 괴념치 마십시오. 그렇소? 그러면 주신 돈은 잘 쓰겠소이다. 잠깐만요. 선비님. 가시기 전에 이름이나 좀 알고 싶습니다. 뭐 그거야 별거 아니지. 나는 심재학이라고 하오. 그럼 이만. 제약은 송이의 이름조차 듣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떠다니는 구름처럼 달관한 태도였지요. 심지어 아리따운 송이의 미색에도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송이는 저 심재학이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사내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부자리에 누운 뒤에도 제학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렇게 높은 학식을 지니고도 책을 등한시하는 어딘가 이상한 사람. 기품과 예의를 갖추었으나 어딘가 자유로운 성품. 하여간 제학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송이는 간밤을 뜬 눈으로 지새야 했답니다. 그 뒤로도 송이는 자주 저잣거리에 나갔답니다. 혹시라도 제학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마침 제학이 저잣거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학을 알아본 송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왠지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 애써 소매자락으로 가려야 했지요. 낭자 또 보는구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제약 선비님, 이번에는 뭘 파시는 겁니까? 아, 이거 말이오. 이건 내가 쓰던 문방사오요.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이라 가지고 나왔다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랍니까? 문방사오가 별 필요도 없는 물건이라니요. 종이, 붓, 벼루, 먹은 선비의 필수품 같은 물건 아닙니까? 그걸 지금 팔아버리겠다니 제약의 말에 송이는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요. 도대체 선비님은 학문의 원수라도 지셨습니까? 선비의 버신 문방사오를 팔겠다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제 보니 낭자는 참으로 입이 걸치구려. 거 참 좋은 집따님 같은데 말본세에 신경을 좀 쓰셔야겠소. 송이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제약은 송이의 속을 뒤집어 놓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았지요. 기껏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나러 왔더니만 이 무슨 기행이랍니까? 지금 제 말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방사오가 없으면 글을 못 쓰는데 어찌 필요 없다 하겠습니까? 낭자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글을 쓰는 데에는 나뭇가지에 모래만 있어도 충분하다오. 그러면서 옆에 나뭇가지를 뚝 꺾어 바닥에 글자를 쓰는데 이게 웬걸 다시 없는 명필이 아니겠습니까? 글씨 한 획 한 획에 힘이 넘치고 문체가 호방하여 금세라도 글씨가 살아 움직일 것만 같았지요. 감탄을 하며 보고 있던 송이는 얼른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제약 선비님의 문방사오를 전부 사겠습니다. 고맙소. 또 신세를 지는구려. 단, 제가 사드린 문방사오는 계속 선비님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좋은 글씨는 꼭 종이 위에 쓰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거참 성미가 괴팍하기도 하시오. 팔아치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니. 괴팍한 것은 재앙님이시지요. 그 대신 제게 글씨 한 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소이다. 그런데 낭자의 이름이? 이제야 물으시는군요. 송이라고 합니다. 제약 선비는 붓에 먹을 흠뻑 적셔서는 화용월태 송낭이라고 6글자를 적어 주었답니다. 화용월태란 꽃과 달처럼 아름답다는 말이었지요. 송낭이란 송이 낭자를 뜻했고요. 이렇듯 송이는 제약이 서예를 통해 미모를 칭찬하자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다른 선비들의 방정맞은 아첨과는 달리 어딘가 멋스럽고 장난스런 맛이 있었거든요. 참으로 명필이시군요. 이 글자는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런데 어디가 아픈 것이오? 얼굴이 점점 붉어지시는 것 같소. 글자를 건넬 때 손가락 끝이 닿았는데 그게 또 송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리하여 송이는 달아오른 얼굴을 숨길세라 글자를 받들세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잠시 체기가 있어 답답했나 봅니다. 괴념치 마시지요. 그렇소? 송이 낭자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겠지. 그나저나 서십인목이라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아름답구려. 그 말에 송이의 심장이 더욱 세차게 뛰는 것이었습니다. 제약도 송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둘은 자연스레 가까워지게 되었답니다. 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서는 시도 짓고 옛 현인들에 대해 토론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송이는 알면 알수록 제약의 학식이 아주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거기다 인품까지 훌륭하니 점점 더 제약에게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선비님, 선비님의 학식이 높고 깊은데 어찌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까? 선비님이라면 능히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 한참을 주저하던 제약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지요. 그게 사정이 있다오. 이 몸은 사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송이 낭자와도 만나면 안 되는 신분이오. 제약이 풀어놓은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제약의 할아버지는 전주 목사였던 심원식 대감이었답니다. 헌데 전주에 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심대감이 역적으로 몰려 집안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할아버님이 역적 도당과 내통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오. 그런데 그것이 증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그만. 네? 그렇다면 누군가가 증자를 위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소. 허나 그게 어쨌단 말이오.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는데. 송이는 이제야 책과 문방사오를 팔아치운 제약의 마음이 이해가 갔지요. 역적의 자손이니 어차피 과거를 볼 수 없는 몸이었고 뛰어난 학문 또한 펼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약의 말에 골똘히 생각하던 송이가 무릎을 탁 쳤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선비님은 지금부터라도 과거 준비를 하십시오. 과거 시험을 보란 말이오. 역적의 자손이 몰래 과거를 보았다가 능지처참이오. 이 처자가 이제 보니 아주 겁이 없군 그래. 염려 마십시오. 방법은 제가 어떻게든 찾아볼 터이니 선비님은 글 공부만 마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송이는 일어나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관절 영문을 모르는 제약은 얼떨떨했지만 송이를 믿고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송이는 곧바로 아버지 송부자를 찾았지요. 아버지, 제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웬일로 송이 네가 나한테 청을 다하는구나. 그래, 청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혹시 이 전라도 땅에서 원님을 지냈던 벼슬아치 중 청렴결백한 분이 있나요? 있으면 꼭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거참 신기한 청이로구나. 아, 그래, 금산 사또셨던 정관수 대감이 있구나. 지금 한양에서 홍문관 대제학으로 계시는 분이지. 그분을 꼭 좀 찾아뵙고 싶으니 아버님이 소개장 한 장만 써주십시오. 그리하여 송이는 소개장 한 장을 달랑 들고 먼 한양 땅에 갔지요. 날 보고 싶다고 한 교수가 그대인가? 네, 대감. 제가 송이입니다. 그러면서 송이는 제약에 대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약이 인품이 훌륭하고 학식이 깊으나
역적의 아들이라는 멍해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말했지요. 그러면서 정대감에게 부디 제약의 억울함을 헤아려 그의 양부가 되어줄 수 없는지 물었답니다. 낭중지추에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지요. 심선비는 이 말에 충분히 어울리는 분이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봄세. 원래부터 인품이 강직하고 정의롭던 정대감은 그렇지 않아도 심원식 대감의 사건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대감은 송이의 청을 받들어 제약의 양부가 되기로 했답니다. 허나 역적의 아들을 양자로 삼는 것은 내게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일세. 해서 말인데 제약이 그 녀석은 기필코 과거에 급제를 해야만 하네. 그건 걱정 마십시오. 심선비의 실력은 제가 더 잘 아니까요. 한편 최근 송이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조일생은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뱀 같은 눈을 빛내며 머슴들을 시켜 송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송이가 자기가 아닌 딴 남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조일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아니, 어디서 굴러먹다 온 잡놈이 감히? 내 당장 이놈을 혼군형을 내줘야겠구나. 곧바로 제약의 집으로 쳐들어간 조일생은 머슴들을 시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요. 조일생의 명령의 머슴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세간살이며 가재도구를 모조리 때려 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한 탓이지. 거렁뱅이 주제에 어딜 감히 양갓집 규수를 넘보길 넘봐. 놀란 제약의 홀어머니가 나서서 말렸지만 천하의 악당 조일생이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리도 행패를 부리는 게요. 그만두시오. 에잉, 비켜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주 목사 좋은 대감의 하나뿐인 아들 조일생이다. 니까 것들이 말 섞어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제약의 홀어머니까지 떠밀어버리고 집안을 아주 개박살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을 초토화시킨 조일생은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렸지요. 잘 보았겠지? 앞으로 또 송이와 가까이 하다간 그날이 내 놈의 제삿날일 줄 알거라. 단단히 엄포를 놓은 조일생이 돌아갔지만 제약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전라도 땅에서 나주 목사의 아들에게 어찌 대항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로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송이가 한양에서 돌아왔답니다. 송이는 곧바로 제약을 찾았지요. 송이는 다 부서진 제약의 살림살이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의 소행이 조일생이라는 것을 듣고 치를 떨었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주 관아에 쳐들어가 조일생과 단판을 짓고 싶소. 허나 그래봐야 무엇하겠소. 역적의 자식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냐 이 말이오. 곤장이나 맞지 않으면 다행이지. 송이는 제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비님, 제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비님은 부디 글 공부에만 전념해 주십시오. 송이는 제약에게 반드시 과거를 치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단히 약조하였지요. 허나 이 계획도 제약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습니다. 알겠소. 내 평생 제일 쉬운 것이 글 공부였다오. 내 낭자를 믿고 다시 공부를 해보겠소이다. 그렇게 송이가 돌아가자 제약은 다 부서진 집에 웅크리고 누운 홀어머니의 머리맡에 갔지요. 어머니, 소자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허나 제게도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부디 절망하지 마시고 제가 나아갈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홀어머니를 위로한 제약은 다 부서진 책상을 바로 세워 글 공부를 했지요. 그렇게 석 달 후 마침내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지런히 전라도를 출발한 송이와 제약은 마침내 한양의 길목인 장성 길제에 이르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길제 산길의 한복판을 웬 왈패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기 있다. 저기 송이 낭자가 있다. 송이를 발견한 왈패들은 다짜고짜 붙잡아 가마에 태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조일생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오? 놓으시오.
이 손 놓으란 말이오. 응, 늦어서이다, 송이 소조. 이 전라도에서 조대감댁을 거스르고 무사할 줄 알았어. 거칠게 대하고 싶지 않으니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제약이 나섰지만 왈패들에게 떠밀려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왈패들은 제약도 흠씬 밟아주었지만 대제약의 양자를 참아 죽일 수는 없었지요. 해서 얻어맞아 넋막골이 된 제약을 저 멀리 던져버렸답니다. 끌려가던 송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뿌렸습니다. 허나 여인의 몸으로 우악스런 왈패들을 뿌리칠 수는 없었지요. 선비님, 저는 걱정 마시고 꼭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꼭입니다, 꼭이요. 그렇게 왈패들에게 붙들린 송이는 그대로 조대감댁의 광에 갇히고 말았지요. 유일한 조력자를 잃어버린 제약은 홀로 한양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돈도 없고 보찜도 잃어버린 제약은 유리걸식을 하며 힘들게 과거를 준비했지요. 한편 한양 땅에는 전국에서 구름처럼 선비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조일생도 있었답니다. 머슴과 계집종을 주르륵 이끌고 큼지막한 가마와 수레까지 몰고 온 조일생과 몸만 달랑 온 제약은 상황이 달랐지요. 조일생은 거렁뱅이 꼴을 한 제약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흥, 니깐 놈이 과거를 보러 왔다고? 대관은커녕 우습군. 망신이나 당할 텐데 낯짝도 두껍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조선비께서도 너무 김칫국부터 들이키지 마시오. 제약의 대꾸에 조일생은 손발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지금이라도 머슴들을 시켜서 멍석마리를 해주고 싶었지만 여기는 전라도가 아니라 한양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조대감의 힘이 못 미치는 곳이니 자중해야만 했지요. 오냐, 과거가 끝난 후 전라도로 돌아가면 니놈은 죽은 목숨이라는 거 기억해두거라. 단단히 엄포를 놓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제약은 마지막으로 공부를 점검했지요. 사실 오래간만에 좋아하는 글 공부를 신나게 한 제약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답니다. 과거 시험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렇게 과거 시험을 치르고 방이 붙었습니다. 결과가 알려지자 온 한양 땅이 난리가 났지요. 그건 바로 제약이 장원 급제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조일생은 제약에게 밀려 차석에 머무르고 말았지요. 제약이 어사화를 꽂고 저작거리를 돌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제약의 양부를 맡아준 대제학 정대감이었죠. 그때까지 역적의 아들인 제약이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사방팔방으로 손을 썼던 정대감은 마침내 한시름 놓게 되었지요. 정대감은 당당히 장원 급제한 제약을 크게 치하하였습니다. 훌륭하구나, 제하가. 이 성취를 본다면 돌아가신 자네 할아버님도 크게 기뻐할 것이야. 감사합니다, 양부님. 이게 다 양부님 덕분입니다. 이게 어찌 내 덕이겠느냐? 총명하고 박학한 네 덕이지. 나는 대감들 눈치를 보느라 너에게 밥 한 끼 못 먹였다. 그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정대감은 혹시라도 트집이라도 잡힐까 싶어서 거짓골로 과거를 본 제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미안했던 정대감은 제약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상감께 말씀드려서 너에게 잘 어울리는 벼슬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양부님, 그래서 말인데 청이 있습니다. 제약의 말을 듣던 정대감은 처음엔 놀라다가 나중에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말로 지혜롭고 이치에 합당한 생각이었으니까요. 해서 제약은 한양 땅의 요직이 아닌 자청에서 얻은 아주 어려운 관직을 떠맡았답니다. 한편 조대감의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대감의 손자가 장원 급제를 하다니요. 힘들게 역적을 만들어서 보내버렸는데 모든 게 도로와 미타불이 되었지요. 거기다 그 손자놈 때문에 우리 집 조일생이 차석에 그치다니요.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랍니까? 나주 목사 조대감은 당장 조정에 항의를 해야 한다고 펄펄 뛰었지요. 허나 지엄한 조정의 명령을 일개 사또가 어찌 거스르겠습니까?
속이 쓰리지만 하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조대감은 분을 사귀면서 관아에 출근을 했지요. 이분은 밑에 사람들을 신나게 괴롭혀서 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뭔 일이랍니까? 도착한 나주 관아가 무척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관아에 우두머리인 목사가 왔는데도 나와서 굽실거리는 이가 하나 없었지요. 이것들이 겁을 상실했구나. 목사가 왔는데 나와서 맞이할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뭐하는 짓들이냐? 오늘 아주 지도곤으로 잔치를 벌이고 싶으냐? 드디어 오셨구려. 마침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아니, 너는 누구냐? 누구길래 감히 나주 목사에게 반말을 찍찍하느냐? 오호라, 죽기를 작정한 것이냐? 웬 청년 하나가 떡 나타나더니 인사도 안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조대감이 한마디 하려는데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죄인 조대감은 당장 오라를 받으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암행어사라니요. 마패를 본 조대감은 너무 놀라서 졸도할 지경이었지요. 정신을 수습해서 보니 청년의 정체는 과거에 급제한 제약이었습니다. 제약이 암행어사가 되어 전라도 땅에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조대감은 기겁하며 엎드렸지요. 뭐 어쩌겠습니까? 마패 앞에서는 어떤 장사라도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이어서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역졸들이 들이닥쳤지요. 이들은 관아를 죄다 깨부수고는 중요한 기밀 문서를 모조리 꺼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서 중에는 조대감의 더러운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증자도 있었지요. 예를 들어 집안의 송이를 붙잡아 가두었다는 그런 죄상에 대한 증자 말입니다. 저지른 죄가 끝도 없구나. 여봐라. 죄인 조운을 결박하고 봉고파직하라. 제약이 찾아낸 증자는 끝도 없었습니다. 송이를 납치한 죄목은 물론 그 옛날 심대감을 모함한 내용까지 들어있었지요. 꼼짝없이 파직당한 조대감은 그대로 죄인이 되어 한양으로 압송을 당했답니다. 한편 차석을 기록한 조일생도 상황이 좋지 못했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 잡혀 들어왔는데 어디 출세길이 온전하겠습니까? 뒤를 봐주겠다던 대감들이 하나 둘 손절을 치니 그야말로 끈떨어진 연신세였지요. 해서 조일생은 남은 평생을 별 볼일 없는 한직을 전전하며 쓸쓸하게 벼슬길을 마쳤답니다. 모든 복수를 마친 제약은 광에 갇힌 송이를 풀어주었지요. 조대감 댁에 붙잡혀 가진 고초를 당한 송이는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송이를 보니 제약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렸지요. 송이도 은방울 같은 눈물을 흘리니 둘은 엉엉 울며 서로를 얼싸안았지요. 낭군님, 저는 낭군님께서 성공하실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송이 낭자.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했는데 오직 그대만이 날 알아주었구려. 아닙니다. 낭군님은 너무나도 빼어나서 제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재주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여. 나는 오직 낭자 그대 덕분에 사람이 되었소. 자,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내 품에 안기시오. 재회의 기쁨을 누린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지요. 전라도 땅 전체의 사대부들이 모두 몰려들었고 제약의 양부인 정대감도 무척 기뻐하며 참석하였답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제약의 홀어머니였습니다. 집안이 망한 후 눈물로 아들을 키운 홀어머니는 아들이 암행어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이렇게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크게 출세한 제약은 그 후로도 출세를 거듭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지요. 송이도 제약의 정경부인이 되어 그 옆을 오랫동안 보필했다고 하니 둘의 금슬이 어땠는지 짐작이 갑니다. 서방님, 만약 그때 제가 책을 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죄다 태워버렸겠지. 그리고 평생 글자라고는 보지 않았을 것이오. 그럼 책을 다시 보게 되어 후회하시나요? 혹시 붓을 다시 잡게 되어 아쉬운 것은 아니지요? 하하하하, 그럴 리가 있겠소. 이리 오시오. 어디 축축한 화선지에 붓질을 해봅시다. 그렇게 제약은 송이를 얼싸안고 오랫동안 붓질을 하였답니다. 단단한 붓이 종이 위를 지날 때마다
송이는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그렇게 둘은 오랫동안 기쁨을 나눴고 마침내 하늘의 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둘은 아들, 딸 여럿 얻고 오래오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고생 끝에 행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어에 이르길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요. 글 공부를 즐기던 송이는 천재인 제약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안목이 없었다면 과연 제약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일화를 교훈 삼아 가깝고 소중한 이들의 재능을 놓치지 않고 북돋아줘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